자, 우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5월의 누리호 성공 발사 이야기와 함께 7월 역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7월에 어떤 소식이 있었죠? 우주관광. 우주여행.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주인공은 미국 회사죠.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인데요. 네네. 그 전까지는 다 이제 무료 고객이었습니다. 무료라든지 시험 비행용 이제 고객이었는데 6월 29일에 처음으로 유료 고객을 태우고 우주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그 상업용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우주는 아니고 준궤도라고 해서요. 준궤도요? 한 80km 정도. 그 정도까지를 이제 통상 보는데 네. 거기만 하더라도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는 우주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간 것도 우주를 방문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우주에 가면 이제 무중력이 좀 그렇죠. 있어야 좀 그렇죠. 우주다라고 하는데 예. 준궤도도 좀 무중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준궤도에서도 무중력에 비슷한 상황을 느낄 수가 있죠. 이 회사가 상장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주가가 굉장히 그렇군요. 급등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초까지 5번을 더 했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2023년 활동은 종료가 된 상황이고 러시아와 인도의 달 착륙 기대가 걸렸던 8월 달입니다. 러시아의 루나 25호 그리고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비슷한 시기에 달 착륙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먼저 러시아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굉장히 뭐 달 착륙 관련해서 어떤 이런 레이스가 벌어졌던 네네. 것도 뭐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달 남극에 도달한 것은 바로 러시아의 루나 25였죠. 8월 11일 그러니까 찬드라얀 3호보다 출발은 늦었는데 네. 찬드라얀 3호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를 돌면서 가는 어떤 여러 가지 궤도를 돌면서 갔다면 루나 25는 직선주로를 탔습니다. 아, 직진만 했군요. 예, 직전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9일 만에 달에 도착을 했어요. 와.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착륙은 실패를 했지요. 네, 러시아는 이 착륙 실패로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지만 반대로 인도는 달랐어요. 그렇죠. 네. 드디어 첫 번째 인류 최초의 달 남극 지역 착륙에 성공을 했지요.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인도 그리고 찬드라얀 3호입니다. 네. 8월 23일에 세계 최초로 그 남극 지역에 착륙을 했고요. 이로써 인도는 미국과 구소련, 중국에 이어서 4번째로 달에 착륙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달에서 물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 기착, 우주 탐사에서의 중간 기착지로서 달을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의 남극 그리고 그 현재에 있는 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주 탐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본격적인 하반기의 시작 9월입니다. 어떤 소식에 관심을 받았을까요? 지구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예. 외계인. 네. 외계인 아니고 네. 근데 무려 1억 3천만 킬로 멀리서 온 손님이 9월에 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손님입니까? 바로 소행성 네. 베누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이 이때 이제 지구에 도착을 했죠. 토양 샘플이 손님이었군요. 그렇죠. 네. 그것을 가져온 것은 미국의 이제 오시리스 렉스라는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네. 2016년 9월에 지구를 떠나서 7년 만에 와. 샘플을 들고 네. 지구로 온 거죠. 오래 걸렸네요. 예, 엄청 오래 걸렸죠. 1억 3천만 킬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한 250g 정도의 흙과 자갈 이것을 이제 갖고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탄소와 네. 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 예, 네. 그 밖에도 유황, 그리고 산화철 네. 이런 것들도 동시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사에서는 조만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좀 더 자세한 이제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되겠죠. 굳이 멀리 있는 소행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구에 있는 것만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지구에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있는 것일까? 그리고 여기서 그 먼 곳에서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물질이 발견된다는 것은 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른 생명체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다른 먼 곳에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9월에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까? 예, 미국의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미국 우주군의 요청을 받아서 대응형 신속 발사라는 어떤 미션을 성공을 해냅니다. 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예. 뭐 빠르게 발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응형 신속 발사는 뭐냐면 우리 전등이 꺼졌어요. 어딘가. 네네네. 신속하게 바꿔 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구 주변에 통신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성을 띄워놨는데 고장 났거나 적국이 그걸 요격했거나 이랬을 때 그걸 신속하게 갈아 끼는 작업을 이 바로 이제 대응형 신속 발사라고 하는데 네네. 그 미션의 시작부터 최종 위성의 발사까지 85시간 만에 85시간. 끝냈습니다. 오. 네, 한마디로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준비 시작해서 85시간 만에 위성과 로켓을 조립해서 성공을 했다. 네. 이것이 이제 역대 최단시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좀 며칠 정도 걸렸던 거예요? 이전의 실험은 2021년에 있었는데요. 네. 21일이 걸렸어요. 굉장히 많이 단축했네요. 그것을 그러면. 다음 미션은 48시간이 목표. 와, 거의 이틀 만에. 예. 자, 10월입니다. 얼마 전이기 때문에 더 핫한 뉴스가 많았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드디어 우리나라도 달 착륙선을 네. 만든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2032년을 발사를 목표로 개발을 하기로 했고요. 이 계획이 이제 과학기술정통부가 개최한 이제 예산 그것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한 10년 정도 기간에 5,300억 정도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2024년에 본격 사업을 시작해서 31년에 이제 연착륙이라고 해서 달 표면에 소프트하게 내려앉는 그 네.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 미션의 핵심 목표인데 그것을 먼저 시험해볼 네. 첫 번째 착륙선을 31년에 발사합니다. 이 착륙선을 발사하는 것은 누리호 후속 로켓입니다. 네. 현재 또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발사체에 탑재해서 발사하기로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제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좀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나사가 푸시케라는 탐사선을 10월에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탐사선이 이제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목표점이란 푸시케라는 소행성 때문인데요. 보통 토행선일 때 돌덩어리죠. 보통 그렇죠. 돌과 암석. 자갈, 네. 이게 암석 덩어리인데 이 푸시케라는 탐사선은 금, 이런 어떤 금속 물질로 돼 있는 어떤 네. 그 소행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과연 거기는 어떤 금속이 있을까? 혹시 우리 지구에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궁금한데요? 것들이 네.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어떤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입니다. 2029년 8월 정도에 이제 도달을 할 거라고 해요. 네. 굉장히 멀리 있는 건데 일단 도달하면 26개월 정도 동안 거기 주변을 돌면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네. 그것을 이제 탐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망의 11월입니다. 11월 하면 아무래도 이 북한의 정찰 위성 소식이 가장 뜨거웠지 않나 싶은데요. 1, 2차는 실패를 했지만 3차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성공을 했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궤도에 물체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타 해외 정부들이 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네. 11월 21일 밤 10시 43분이었습니다. 사실은 22일에 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는데 네네. 그 전날 밤 몇 시간 전에 그냥 기습적으로 그냥 맞아요. 쏴버렸어요. 그때 그 네. 축구 경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막이 나왔거든요. 갑자기 자막 나왔죠.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궤도에는 진입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후에 북한이 여기저기 찍었다, 미국 어딜 찍었다는 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현재까지 그 영상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로 제대로 찍고 있는 건 맞는지라는 것은 아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랑 공조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진 위성인지라는 것은 이제 계속 현재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좀 발전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뭐 미국이 같은 정찰 위성은 제가 듣기로는 그 카메라를 찍으면 그 사람이 그 신문 읽고 있는 신문의 헤드라인까지 보인다라고 하던데. 아, 그런가요? 네, 그 정도라고 이야기도 있던데 북한의 그 기술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우려할 포인트는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 자체 기술력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9월에 9월에. 러시아와 이렇게 협력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후에 러시아의 기술이 어떤 기술이 얼마큼까지 지원이 왔느냐라는 것이 이제 아직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당국이 우려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거죠.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이 오늘 새벽 미국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레이더, 그러니까 사 레이더라고 해서 이제 전천후 날씨와 상관없이 밤낮 날씨 상관없이 고해상도로 지상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 4기가 있고요. 와, 네. 그리고 카메라, 그러니까 네. 실제 그냥 카메라로 찍는 고해상 카메라로 찍는 위성 1기, 총 5기로 돼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발사될 위성은 바로 이 카메라로 찍는 위성입니다. 이것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것을 전체로 올리는 것이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좀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까? 스타쉽. 스타쉽 또 네. 나왔군요. 네. 스타쉽 2차 발사가 네. 11월에 있었죠. 11월 18일에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1차 발사 때보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1차 발사 때는 이제 단 분리가 실패해서 폭파됐지만 네네. 이번에는 단 분리까지 성공을 했고 네. 하지만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역시 1단과 2단 모두 공중 폭파가 됐긴 했지만 단 분리까지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술이 1단 첫 번째 발사보다는 진일보했다. 굉장히 보완된. 그렇죠. 네. 상당히 보완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페이스 뉴스 오늘은요 2023년 우주 탑 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다가왔고요. 그동안 이슈가 된 게 정말 많았네요. 네,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은 제 생각에는 네.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요? 예, 왜냐면 이제 시작이니까. 네. 네, 2023년 우주 탑 뉴스 전해드린 스페이스 뉴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